김민석 후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터졌습니다. 24년 전 광주에 큰 빚을 졌다는 한 노사모 회원이 공개 호소에 나섰습니다. 광주가 정청래 후보를 지켜달라며 김민석 후보를 당대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잊힌 줄 알았던 노무현의 기억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사모의 정우진이라는 분이에요. 24년 전에 광주에 큰 빚을 졌던 노사모들이 그 빚을 제대로 못 갚고 염치 없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정청래를 지켜주십시오. 정청래는 노사모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노사모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성원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권리당원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는 24년 전의 노무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민주당의 95%가 넘는 국회의원들과 지자체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하여 김민석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오직 당원들만의 지지만으로 외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노사모들은 김민석을 민주당의 당대표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가 24년 전 노무현을 배신했던 기억은 저희들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지금 김민석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에서 노무현을 주류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을 사랑했던 저희들을 반명으로 몰아가며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무현을 통해 민주당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민주당에서 노무현의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저희에게 민주당을 떠나라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민주당도 지키고 노무현의 정신도 지키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저희가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에 의한 산물이지 결코 김민석 전 총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또한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던 호남을 뿌리로 둔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연히 정청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름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켜낸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사모도 평등주의를 표방하며 개인의 이름보다는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영혼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쌀이비 정청래도 노사모의 이름으로 함께했던 소중한 한 명의 영혼이며 그를 지키는 것은 지난 24년을 함께했던 노사모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광주의 소중한 영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정청래를 지켜주십시오. 2026년 8월 3일 무더운 여름밤에 이름 없는 한 명의 노사모 드림. 광주가 정청래를 지켜주십시오. 광주가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과 전남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1980년에 광주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을 지켰듯이 이번에 2026년 8월에 다시 한번 광주 시민들과 전남 도민들이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조직이 없을 때는요, 감정과 호소를 해야 돼요. 제 전략입니다. 결국 선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조직이 덤벼도 그 바람은 마음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저들이 갖고 있지 않는 우리는 저들만큼 조직력은 없지만 우리는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어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지금 어제가 아니라 토요일 날이었죠. 충청권에서는 지금 저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걸 보면은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라고 해서 정청래 후보가 이기지 못했다가 언론의 헤드라인이었어요. 네. 고향에서 졌다. 네. 근데 저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건 이따가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울경에서는 만약에 그런 추세, 물론 투표가 네. 주중에 이루어진 투표가 거의 다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부울경에서는 지금 정청래 후보가 앞서 버렸단 말이죠.
근데 좀 웃긴 게 그렇게 치면 김민석 후보의 고향은 사천이니까 경남이거든요. 네. 근데 경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졌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언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자기 고향에서 졌다 이런 얘기는 또 안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사천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부모님이 거기에서 사시다가 부산으로 올라와서 부산에서 이제 결국 낳고 자랐나요? 그래서 그 김민석 후보 연설문에도 부산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맞아요. 네. 예, 예.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표를 총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끝나고 울산, 부산, 경남이었는데 저기서 보면 부산과 경남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겼고 울산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오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1211표 차 퍼센테이지로는 0.99%, 0.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죠. 0.9. 1%, 1%가 안 되는 네. 0.99%인데 이 상태로 간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변입니다. 네. 엄청난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래의 흐름대로 보면 김민석 후보가 사실은 정청래 후보를 압도를 했어야 되는데 전당대회 시작되기 전에 여론조사가 점점 정청래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추세였었죠. 네. 이따가 그런 여론조사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상태여서 지금 1라운드는 정청래 후보가 이긴 그런 지금 전당대회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되면은 중요해진 게 송영길 후보예요.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이 50%를 넘지 못하면 3위인 송영길 후보의 그 투표가 까지는 거잖아요. 네. 까져가지고 2위가 누구를 뽑았는지, 2위로 누구를 뽑았는지가 이제 갈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50% 미만이 쭉 가게 된다면 네. 50% 미만일 경우에 그 중에 김민석 후보가 이기고 있느냐 아니면은 정청래 후보가 이기고 있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죠. 맞습니다. 50% 미만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기면 완주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2순위 투표자로 넘어가거든요. 네.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이런 경우의 수도 있어요. 50% 미만에서 박빙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사퇴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송영길 후보가.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 김민석 후보가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박빙이잖아요. 네. 그럼 사퇴해버리면 송영길 후보의 표가 없어지는 상태에서 김민석 후보가 50%가 못 넘던 게 50% 넘기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과반 예상되면 사퇴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군요. 송영길 후보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과반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막판에 가서 이제 김민석 후보를 몰아주기 위해서 사퇴하면 욕은 엄청 먹겠죠. 아마 당내 분란이 훨씬 더 커질 텐데 예를 김민석 후보가 50% 미만에서 앞서고 있으면 송영길 후보가 사퇴해주면 김민석 후보가 자동으로 50% 넘길 수 있거든요. 이 경우의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네. 사실은 이 상태에서는 정청래 후보는 경선하는 과정에서 50%를 넘겨서 가는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50% 넘기면서 가는 경우의 수밖에. 첫 번째 목표죠. 그게. 네.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송영길 후보가 사퇴한다고 치면 더 퍼센티가 높아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도 있죠. 어제 그 경남 같은 경우는 경남,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0.5%죠. 5% 네. 추가로 어제는 그렇게 발표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100표를 얻었다 그러면 105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산되는 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경우에는 지금 경남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겼잖아요. 네. 그럼 표 차이가 더 벌어진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여기서 뭐 어마어마하게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아직 어제 가산이 안 된 채로 발표됐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저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 46.08 그리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43.38이니까 이 5%를 더 가산하게 되면 정청래 후보가 더 표 차가 더 늘어나는 차가 거예요. 더 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어제 1라운드를 보면서 느낀 게 쉽게 표현하면 민심 위반이 심각하구나. 좀 그렇게 봤는데 민심 위반이 심각해진 이유가 그거예요. 자세히 여러분들 그 사유를 내보시면 반명무리가 결정적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당신 싫어하는데 당신이 출마했다고 그거잖아 지금 논리가. 네. 그러니까 당신은 반명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정청래 출마 못하게 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는 자기 고백이 돼버린 굉장히 잘못된 선거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지지율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일어나버려요. 아니 저희
마포갑에 이제 당원들 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당원도 계시고 당원 비당원이지만 주민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전당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얘기들을 일부러 안 해요. 괜히 여기서 싸움 날까봐. 근데 저희는 마포갑이기 때문에 마포을이 정청래 후보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를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0% 정도는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분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 돼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김민석 후보에 대한 디스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몇몇 분들께서 정청래 후보 되면 안 된다는 글들을 좀 올리셨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거기에서 대응을 하면 싸움이 되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참다 못한 어떤 분이 이제 오늘 거기다 쓰기 시작했는데 나는 김민석이 싫다. 왜냐면 내가 왜 반명이냐, 내가 왜 신천지냐 그 얘기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네. 그것 반명머리.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 내가 왜 반명이야? 내가 왜 신천지야? 그래놓고 나를 왜 징계한다 그래?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껴야 네. 되는 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뭐 후광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네. 그 느낌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보안 수사권 이슈에서 뭔가 미적지근한 태도가 더해지면서 실제로 이번 1라운드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가속화될 거냐, 그 흐름이 가속화될 거냐, 아니면 정반대로 원래 흐름대로 갈 거냐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네.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몇 주 동안 말씀드렸던 게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실제로 대통령이 후광을 입은 걸로 추정되는 후보가 품었다면 이런 결과 안 나왔어요. 쫙 갈라지게 만든 본인들의 저는 선거 전략의 미스라고 저는 확실하게 봅니다. 반명머리를 해? 그러면서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원론적으로야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이지만 뭔가 뒤에 사족이 달리잖아요. 네. 그러면 태도가 되게 미적지근해지면서 아, 이거는 개혁적 후보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거 있죠. 아무리 디테일이 강하다고 해도 대중은 단선적인 거예요. 네. 보안수사권 유지하고 싶어하는 느낌이네.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김민석, 송영길 후보의 선거 전략이 완전 대실패했던 1라운드였다고. 맞아요. 저는 정말 김민석 후보가 가장 반짝반짝 빛날 때가 아이디어가 되게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 초대 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아는 분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실 때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시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갔다면 이번에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처음부터 반명, 신천지, 뭐 분열주의자, 삼자연합, 그다음에 유시민 욕하지 못하면 너는 반명이다. 막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반명으로 몰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생각이에요. 맞죠. 원래 이런 게 있다니까.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66%로 정청래 당대표를 만들어줬던 사람들 입장에서 네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나를 모욕하는 느낌이 들 때 민심 이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은 되게 착각을 하는 거지. 내가 이 사람만 공격하면 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를 전당대회를요. 반명몰이 요런 전략으로 가지 않았다면 제가 봤을 때 선을 가리기가 되게 애매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정청래 당대표도 한번 바꿔보지 뭐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었을 것 네. 같은데 사실은 부울경만 해도 여러분 뭐 노사모 이야기하시면서 얘기하는데 상당히 전 중립지역이었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0.99% 차이이지만 표수로는 생각보다 느낌적으로는 굉장히 멀어 보이는 느낌도 분명히 있거든요. 선거 전략이 정말 잘못됐다. 요거는 딱 그런 거지. 전략 없이 대통령이 밀어주는 분위기니까 내가 나가면 당선될 거야라고 하는 굉장히 1차원적 선거 전략이었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게 주말에 이제 허점이 드러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전당대회 연설하는 거 보면 사실은 네거티브가 엄청 심합니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면전에 대놓고 하는 네거티브 있잖아요. 그거는 정치인들끼리 문제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지자들이 느끼는 모욕감이 있어요. 어느 쪽이든 간에.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가 좀 약간 여우 같은 거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냐면은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뽑혔을 때 네. 그때 당시에 이 대세로는 이인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노무현을 비유하고 맞아요. 네. 이인재는 김민석 후보에 김민석. 비유하는 전략 있잖아요. 네,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 머리에 박혀요. 지금 이 흐름이라고 하면.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전략은 그렇게 쓰는 거긴 한데 지금 이제 면접에서 대놓고 뭐
뭐 노무현 배신했지 뭐 18년 만에 돌아왔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찬성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측면이 있지. 오는 말이 그거야 가는 말이 그거 없다고. 너무 이제 이 네거티브의 같은 전성기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걱정됩니다, 솔직히.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당대표 선거를 몇 차례 봤는데 그러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의 그 메시지들이 특히 이제 부울경 메시지들은 거의 치고받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뭐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거의 그냥 서로 뒷다리 잡는 메시지들이 나오니까 뭐 누가 먼저 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고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서의 김민석 후보의 메시지가 굉장히 준비가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뭐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님 계셨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님 계셨었고, 근데 이제 본인은 약간 이제 그쪽이랑 다른 쪽이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아왔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살아가면서 6분의 큰 어른들이 계셨는데라고 하면서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도 넣고 문재인 대통령도 넣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스토리 서사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내가 정확히 이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듣기에 그래서 내가 노사모와 화해를 했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좀 냈어요. 노사모랑 대화를 했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고 정청래 후보가 그 다음 연설에서 감히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어떻게 감히 노사모로 이야기를 해? 우리가 그때 당신이 그렇게 그쪽으로 그 정몽준 도우로 날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 이런 기사 있었을 때 우리가 그거가 사람들한테 안 닿게 하려고 그 조선일보 없애려고 그러고 막 얼마나 힘들게 전화 돌리고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 노사모 이야기를 해? 이런 아주 격정의 그 연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저는 그 초대 노사모로서의 그 정청래 후보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건드렸다고 봐요. 네. 그게 좀 터져 나온 느낌이었어요. 이게 대립각은 잘 서는 상황이죠. 네. 지금 현재로서 보면. 근데 그렇긴 한데 저는 김민석 캠프 쪽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이따가 여론조사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 전략이 미스일 때는 빨리 수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직 그거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 좀 가깝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천지 의혹인데 지금 서로 당 윤리에 제소하겠다. 그 김민석 후보 쪽은 정청래 팀 정청래의 짝짓기 요거를 제소하겠다 이러는 거고 지금 그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이 다른 측면에서 신천지 의혹을 겨냥해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거를 지금 의혹 제기를 해서 당을 지금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소하겠다는 건데 맞습니다. 야 1라운드 끝나자마자 지금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를 지지하고를 떠나서 저는 걱정됩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전당대회 끝났더니 나 승복?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지층들이 승복을 못하면 굉장히 심각해지죠. 네. 근데 진짜 원래 이렇게 하나요? 저는 진짜 이런 전당대회 나도 이런 제가 전당대회 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막 제소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제소하나요? 끝나고 나서?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네. 패자가 승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지층한테는 제일 중요한데 뉘앙스가 승복 못해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여진이 오래 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국힘처럼 막 윤리위 제소하고 징계 정치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이제 김민석 후보는 잘못된 개파 정치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행위를 한 사람들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제 이 얘기한 거고 그 개파 정치가 아마 그 짝짓기인 것 같고 정청래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 상처 주고 위헌정당에 빠뜨렸다. 신천지 근거 있으면 대라. 아니면 제소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설마 진짜 끝나고 하려나?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나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우리 새날방송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평가해 줄 수 있는 건 전략 잘못된 거, 네거티브 하는 거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일방적으로 편들어 달라. 그냥 잘못된 거를 지적해 드리면 이거는 저 후보 쪽에 새날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될 텐데 왜 디스해? 뭐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아무 의미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죠. 누가 당선돼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친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새날 가족이라도 할 수 있어. 네. 다 여기 나왔던 근데 그 양반들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새날한테 오는 게 있는 줄 아세요? 없어. 네.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 진영을 잘 지켜가지고 나중에 정권 재창출을 하는 목표가 있을 뿐이지. 네. 예를 들면 야 우리가 지지해줬으니까 뭐 한 자리를 달라거나 무슨 밥을 거하게 산다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극렬하게 한쪽에 서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이거 안 까? 여러분 그 악마화는 이런 게 있어요. 악마화를 하게 되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 악마화의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한 서너 개 가져오면 100개 잘하는 게 있어도 악마화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명몰이가 결정적으로 지지층 민심 위반의 뭔가 원인이 됐다. 요거 새겨 들으시란 이야기예요. 왜 반명몰이를 해? 내가 그 이야기 여러 번 한 적 있거든요. 상대가 엄연히 존재를 해요. 네네. 어찌됐건 출마를 했어. 그럼 품고 가면서 요거를 살살 벗겨내는 전략을 써야지. 너 대통령이 싫어한대. 너 왜 출마했어? 그러면 대통령까지 매기는 당무개입까지 만들어버리는 그건 선거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원인을 지지층들은 대통령한테 찾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지율이 빠지는 거예요. 지지층에서 한 5%만 빠져도 타격은 심각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제가 새날에 나온 지가 오래되진 않았는데 2달 좀 안 됐죠. 안 됐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우리 푸나 형님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좀 정경까지는 아니 귀찮아. 그래도 우리가 좀 싸게 넣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되게 항상 양 당사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한 거죠, 사실. 맞아요. 그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민- 방송인이 필요하다. 민주당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말씀하신 정권 것처럼. 재창출을 위해서. 맞아요. 한쪽을 세게 막 욕하고 이러면 막 스포츠에 쏟아지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시원하다 이러고 네. 막 이러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죠? 예. 항상 중립. 봐봐, 우리는 그다음에 슈퍼챗도 없고 구독자만 주고 그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리가 느끼는 그 서해가 뭐냐면 시간 지나면 어차피 그분들은 돌아오는데, 네. 그러니까 나도 더 좋아하는 후보가 있어요. 네. 51대 49로. 그러면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100을 몰아주고 상대방 0% 만들고 한다면 그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안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